한옥은 마당에 나무나 화초를 심지 않는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앞마당을 아기자기하게 꾸미지 않는다. 한옥에서의 마당은 언제나 텅하니 비어놓는다. 한여름 떼약볕에 눈이 시리다. 거기에는 우리만의 지혜가 스며 있다. 이런 마당에 백토를 까는 까닭이요. 우리 집을 보시면 처마가 깊죠. 이게 처마가 깊어서 직사광선이 건물 내부를 비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보신 것처럼 어둡질 않거든요. 그거는 무슨 까닭이냐면 이 마당에 빛이 떨어졌을 때 반사된 게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가 막죠. 그 대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 안에 사는 사람 얼굴에 그림자가 안 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조명을 갖고 있는 게 한옥의 특색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당을 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당이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비가 와도요, 발에 진흙이 묻질 않죠. 그래서 이 모래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그런 성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이 내리비칠 때 인근의 고목나무 아래로 가면 시원하다. 바로 옆 땡볕에서는 바람이 없는데 나무 그늘에서는 바람이 분다. 이것이 바로 대류 현상이다. 마당의 백토는 그 기능을 한다. 예, 여기 사랑방에 와 앉아서 말이죠. 여름에 이 여름철에 문을 확 열고 살면 아무리 무더운 날도 여기처럼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여기 에어컨을 트는 것도 아닌데도. 그걸 왜 그러냐면요, 숲에서 오는 찬바람이 더운 마당 쪽으로 불잖아요. 그 더운 마당 쪽에서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제 회오리가 치죠. 그 바람에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과하는 자리니까 자연히 시원할 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벽에 창을 앞뒤로 열면서 맞바람을 받는다는 말, 우리말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그 천연을 활용을 해요. 마당에 백토를 깔므로 해서 방안이 밝아지고 또 언제나 밝고 은은한 맛이 있다. 만일에 아파트에서 유리창만 달고 사시는 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리창만 있으면 유리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림자가 쓰죠, 한쪽에. 그런데 이 그림자라는 게 얼굴 표정을 일부러 성을 내지 않아도 시시각각으로 햇빛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 사이에 조금 서먹한 일이 있더라도 그 표정 때문에 갑자기 섬찟해질 수가 있는데, 이 창호지를 바른 문을 닫으시면요,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그냥 마음에 든 표정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당의 백토에 반사된 빛이 직사광선이 아니고 반사광선으로 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다시 창호지를 바른 문을 닫으면 그 은은함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는 분 같으면 여기다 대고 담배를 한번 푹 품어보세요. 여기다. 바깥으로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시험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한지는 매끈한 데가 있고 한쪽엔 조금 거친 데가 있죠. 바람이 나가는 쪽이 있고 바람이 안 나가는 쪽이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공기가, 나쁜 공기가 빼주고 바깥에 공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걸 염두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맹일거든요. 그러니까 창호지 바를 때도 어느 쪽에 풀칠하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매끈한 쪽으로 풀칠해서 하지, 솜털이 있는 데로 풀칠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그게 바로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안에서 더운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기능도 지니고 있어요. 창호지라는 게. 창호지하고 창호지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게 단열 효과를 해요. 우리는 이게 겹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바깥에 창이 있으니까 이게 3중, 4중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창호지만 춥지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기능 중에서 기능에 중점을 둔 부자가 있으니 바로 머름이다. 이 머름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한옥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머름은 봉창을 제외하고 창을 내는 곳이면 설치하는데 통머름은 간결하나 잘 짜여진 머름은 치밀한 계산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다. 이 머름대는 왜 매기느냐면요. 가령 마당에 선 사람이 이거 없는 상태에 서로 좀 누워있는데 들여다보면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요. 이걸 하나 만들어준다 하는 거하고 안 만들어준다고 차이가 분위기가 전혀 다를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프랑스에 갔더니 그 르꼴부제가 하신 그 유리창은 이게 통유리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만일의 경우에 여기 뭘 하다 이게 들이치면 깨질 거 아닙니까?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요 비례 하나하나가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잡았느냐. 그냥 무턱대고 쭉쭉 군 게 아니죠. 그러면 요새 우리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이런 우리 그 정서를 좀 활용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맛을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자란 애들은 한국적인 인간성이 더 발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화하고 서국적인 근무 속에서 사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머름이 있는 곳은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창이다. 통상 사랑채의 한쪽에 지면에서 뚝 떨어지게 높여서 마루를 만드는 것이 누마루다. 이것은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만든다. 보통 대청이 있음에도 이런 누각형의 마루를 만드는 것은 여름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청은 불편하고 땀에 찍찍 들어붙는 사랑방에서도 잠자고 생활하기 답답하니 대청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한쪽에 이런 시원한 누마루를 만들어 책도 읽고 잠도 자는 공간이다. 보통 마루보다는 단을 높여서 만든다. 한옥의 미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와 지붕이며 지붕에는 용마루 곡선과 처마 곡선 두 개가 있다. 이 두 곡선은 매우 대조적이다. 용마루 곡선은 그냥 새끼줄을 쳐서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선을 따라 용마루 곡선을 잡는 데 비해 처마는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해야 나오는 곡선이다. 처마의 곡선은 2차 곡선이다. 허리가 들어가고 좌우가 앞으로 휘었고 또 앞으로 휘었으면서 또 위로 휘었다. 두 가지 곡선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매기 잡는다고 한다. 중국의 집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쳐들지도 않고 일본의 집처럼 용마루와 처마를 수평으로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한옥의 기와 지붕이 가진 멋이다. 기와도 중국은 대부분 작은 잔기와를 촘촘히 붙여서 얹고 일본은 평평한 암기와만 쓰고 있다. 어쩌다 스큐아를 얹었는데 특이하게 구성을 하고 있다. 양쪽 가장자리하고 가운데만 스큐아를 얹어 모양을 내고 있다. 스큐아를 쓰는 곳은 절이나 관청 등의 격이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다. 우리는 민가에서도 암수 기와를 써서 기와골의 아름다움이 한결 도드라져 보인다. 한옥의 원형질은 다양하다. 우리는 인위적인 것도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였다. 주위 산에서 구해지는 나무를 굳이 쪽쪽 고든 것만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가 처한 곳의 현실에 맞는 재료를 이용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였다. 그래서 때로는 집을 지을 때 그 익사를 부려본다. 그 익사를 보는 누구나 지그시 웃는다. 집주인이나 짓는 목수나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모두 그만하면 괜찮지 않은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나무 기둥으로 인한 익살이다. 지리산 화엄사의 구충암 요사체의 기둥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괴기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기둥은 이 절을 짓는 스님이나 그 앞을 드나드는 사부 대중들의 눈에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제목이다. 하나는 원래 자라던 그대로 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서 있다. 한옥에서는 나무를 거꾸로 세워서는 법이 없다. 인위적이며 수리적인 계산에 의해 지어지는 집에 이런 변칙적인 기둥을 쓴 스님이 던진 화두를 알 수는 없어도 오며 가며 그놈 참 잘생겼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태안사 일주문의 공포가 구포집이다. 보기 드물게 화려한 공포인데 이것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치목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그 아래의 기둥은 그냥 인근의 산에서 듬직한 놈을 싹둑 잘라다가 껍질만 벗긴 채로 기둥을 삼았다. 아무런 가공이 없다. 아래 위의 불균형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물주가 만들어진 나무를 인간이 적절히 선택하여 천연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이다. 섣부른 솜씨를 덧붙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이런 심성이 깊고 넓게 자리하고 있다. 담은 소박한 형태로 산에서 큰 돌을 주워다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흙과 돌을 번갈아 가면서 켜켜이 쌓아올린 토속담이 우리네 살림집에 많다. 시골의 맞담에 투박하게 박아놓은 기와 조각의 무늬는 촌스러우면서도 무언가 그윽한 정취가 있다. 경복궁의 교태전이나 자경전에 장식된 꽃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담이다. 이런 것은 담장에도 구현을 하지만 굴뚝에도 구현해 우리의 조형 사상의 완결을 보는 듯하다.
그저 굴뚝이나 담은 소박하게 하는 것이지만 호사를 부리면 저렇게 화려하게도 만드는 것이 우리 심성 속에 있다. 골목과 대문은 집의 얼굴이어서 살림살이에 유복하고 궁핍함이 거기서 드러난다. 우리는 대문을 대로변에 번듯하게 내세우지 않았다. 초행자는 어디에 있는지 애써 찾아야 할 만큼 대문은 드러나지 않게 세웠다. 이렇게 대문으로 가는 길고 휘어진 길을 고삿이라고 한다. 이 고삿 끝에 은근히 서 있는 대문은 그 자체로서 당당하다. 역병이 자주 돌고 화적대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집이 표적이 되기도 하고 울타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시절에 우리의 바람은 언제나 가족이나 집에 역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구현한 것이 바로 벽사다. 벽사는 삿된 것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주술적인 것도 있지만 오랜 전통에 의한 여러 가지 문양을 벽이나 대문간에 형상화해 놓아 역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예, 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끼리 사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나눠 보면 암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는 수를 하나는 암을 의도를 해요. 그렇게 어울려서 아주 다정하게 잘 어울려 사는데 그렇게 살 때 잡스러운 게 끼면 안 되죠. 못된 거 들어오지 막으려고 막아줘요. 이걸 벽사문이라고 그럽니다. 나쁜 거 들어오지 말라요. 암수가 다정하게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벽을 쳤다는 건 이 집의 가족들이 그만큼 행복하게 살면서 탈 없이 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 기원이 여기 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늬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집이 지니고 있는 성형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니고 있는 것을 읽으면 이 어른들의 속셈이 이랬구나 하는 감격을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집을 건사하면서 많은 기원을 가지고 살았다. 들어 10개의 걸쇠는 박쥐 문양이고 담벼락의 막새도 발이 많은 거미 문양으로 타산을 의미했으며 집에 언제나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는 영혼에서 사랑채 옆 셋담에 길상문을 새겨두고 있다. 이러한 것은 주인의 의도된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특히 집에는 집대로 의도된 생각을 형상화해서 은연중에 교육시키지만 궁궐은 자연스러운 곳에서 인격을 함양하도록 해놓았다. 보통 후원을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가 교육의 도량인 것이 올라가 보세요. 이 보무사를 향해서 가는 박석을 깔았는데 이 박석을 걸어보시면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팔자걸음을 걸은다는 것은 왕자들이 기가 죽어서 걷는 게 아니라 관복 자 입었을 때 걷는 걸음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교육의 도량이지 이게 놀이터가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무심히 보고 있었단 말이죠. 한번 실제로 걸어보시면 옛날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집은 삿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맑고 깨끗한 곳이었다. 우리는 벽사로 그것을 구현한 것이다. 집에서 태어나고 마지막 죽음도 깨끗하고 역신이 없는 집에서 죽기를 원했다. 그래서 집 밖 객지 타향에서 객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집은 죽음이 임박해서 저승사자를 정중히 맞이할 최후의 처소라 여겼다. 그래서 요즘도 죽음이 임박해 병원에서 급히 집으로 모시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집은 그만큼 신성하고 깨끗하고 엄숙한 곳이었다. 그런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우리 집은 우리들 마음의 구현체이므로 한옥의 심성은 곧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 이런 우리들의 집이 지금은 휑하니 텅 비어 홀로 있다. 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저녁바람에 덜컹거리는 파라지창 너머로 뒤엉킨 풀들만 무성하다. 우리는 조급히 우리 것을 다 버리고 말아 이제 한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박제된 새처럼 사가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한옥, 고향의 집은 잊혀져 가고 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 그래서 고향집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어머니 품속 같다. 봄이면 뒷동산 앞겨울에 산수유 피는 마을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 바로 우리들의 고향집 한옥이다.